안녕하십니까. 울산 매일논술실장 김진영입니다. 오늘부터 UTV의 야심찬 정치 콘텐츠 김진영의 정치 독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정치 독해인데 특별히 정치 독해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UTV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동네 정치 레시피 1, 2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 정치에서 좀 탈피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치 이야기 왜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정치 이야기 안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또 정치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 정치를 좀 아우르면서 정치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정치 독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를 굉장히 독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정치 독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이죠. 8월 31일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한 단식이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완전히 편가르기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건 방탄 단식이다, 출퇴근 단식이다, 뜬금포 단식이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우리 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의 정치학과에 이재명 학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왜? 이재명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다. 그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방탄국회다, 방탄단식이다, 또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다, 그리고 뜬금포다, 이런 이야기 다 해석 가능하게 대비를 한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단식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은 8월 31일이거든요. 8월 31일인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건 그보다 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단식했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검찰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단식에 들어갔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결국은 단식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정기국회, 그리고 검찰이 자신을 2차 소환했던 9월 4일, 그리고 세 번째 대장동과 선거법 수사가 있는 9월 15일, 여기까지를 다 계산해 넣은 단식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자, 8월 30일 날 시작한 단식이 보통 일주일이 넘어가고 오늘 일주일째인데 8일 이후가 되면 김성태, 옛날 국민의힘 쪽의 김성태, 손학규, 야권의 옛날에 손학규, 이런 분들 다 단식했거든요. 대부분 8일에서 9일을 못 넘기고 뭐 했습니까? 다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8, 9일, 적어도 10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출퇴근 단식을 하더라도 10일을 넘기기가 힘들다. 실제로 곡기를 끊었다면, 그런 것을 계산했다면 결국은 다음 주 11일부터 나를 소환해라 했는데 검찰이 11일 날 막상 소환을 한다 해도 거의 병원에 실리가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정답이고요. 또 그 뒤에 다시 부르게 된다면 15일 재판과 여러 가지 연계된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병원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건 뭐냐면 하루의 절반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동안에는 뭐합니까?
온갖 야권 인사들이 줄을 서서 대면하러 옵니다. 격려차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가결을 못 시키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본인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안 하겠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단식이야말로 하나의 명분을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정말로 민주당의 수박의 세력이 있는가? 어떤가? 이걸 확실하게 감별할 수 있는 감별장이 바로 천막 단식 농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를 계산한 아주 치밀한 기획으로 이루어진 기획 단식이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신의 한 수죠. 이게 이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대장동 리스크라는 게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 재판을 앞두고 지금 김만배와 그리고 신학님이 간에 주고왔던 어떤 기획 인터뷰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식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다룰 예정이신가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하게 한번 파헤쳐 봤는데 두 번째 주제부터는 오늘 첫 방송이 나가고 나면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뭐 저를 욕해도 좋고 응원해도 좋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거기에 이런 주제 한번 이야기해달라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 선별해가지고 우리 PD들 의논해가지고 다음 주제 정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